안녕하세요. 오늘은 혼다 GX35 또는 GX31, GX25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요. 주로 예초기에는 GX35가 달려있고 분무기라든가 그런 데는 GX31 또는 GX25가 달려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4사이클 엔진이다 보니까 휘발유를 따로 놓고 엔진 오일을 이쪽에 따로 이렇게 사용해서 매연도 덜 나오고 소음도 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예초기로 쓰시는 분 중에서 한 60% 정도는 이 4사이클 혼다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초기를 쓰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이 예초기를 쓸 이 엔진 또는 이 예초기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름통들이 있는데요. 휘발유 전용통들을 필히 쓰셔야 됩니다. 만일에 경유통이라든가 또는 그 물통 그런데 가솔린을 담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 카브레터가 얼마 견디지 못하고요. 또한 흡입 밸브가 말썽을 일으켜 가지고 얼마 못 쓰고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혼다 엔진, 이 4사이클 엔진에 대해서 점검하는 법을 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 쓰셨는데 한 5, 6년 잘 쓰셨다. 그런데 뭐 그렇게 무리하게 쓰지 않고 이렇게 간단히 예초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또 강하게 이렇게 예초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엔진이 얼마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수리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시동이 걸렸는데 와서 쓰려고 그러니까 힘이 없다든가 또는 시동이 또 그 다음번에 걸리니까 잘 안 걸려서 압축이 안 걸려가지고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테스트하는 방법, 얼마 정도의 기준치가 나와야 되만 이게 엔진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좀 보여드리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GX35 혼다에서 나오는 정비 지침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과정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그 과정이 다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정비상에 여기 보면요. 점검 기준, 뭐, 링이라든가 엔진 뭐 등등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시린더 압력을 점검해야 됩니다. 시린더 압력을 정비하는데, 여기에 보면, 압력 게이지로서 이 엔진을 테스트 해가지고, 약 138 플러스 마이너스 22 psi, 그 압력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얼마 정도냐면 최소 새거 같은 경우에 116에서 그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흥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 나와야만이 이렇게 그나마 쓸 수가 있느냐. 뭐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거의 새거의 기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쓰다 보면 압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해야 이걸 보링을 안 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우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을 분해했는데요.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브로그도 빼시고요.
요거를 점검하시려면요, 카브레타를 빼는 게 정석입니다. 카브레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당기게 되면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카브레타를 우선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카브레타를 이 상태에서요, 이걸 빼셔가지고 여기다 우선 옆으로 제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요 압력계를 이 압력계는 보통 우리가 엔진 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보통 10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뭐 새거 같은 경우엔 120 psi 정도 나오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여기 매뉴얼 상에는 116인데 만일에 이게 중고 같은 경우에 쓰시던 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최하로 80 이상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80 이상 정도 나와야만이 가능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만일에 그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보링을 하셔야 돼요. 카브레타를 갖다 교환해 가지고 간단히 수리해 가지고 얼마 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시동을 또 잘 안 걸려요. 왜 시동이 잘 안 걸리냐면 요거는 카브레타가 연료 탱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연료를 퍼올리기 위해서는 펌프가 작동해야 되는데 그 임펄스 에어라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연료를 퍼올려주는 공기의 압력이죠. 그게 엔진 압력극으로 여기서 소스를 받기 때문에 만일에 엔진의 압축이 떨어진다 그러면 펌프질을 못해가지고 기름을 퍼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엔진이 시동이 잘 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때 간단히 해가지고 날이 덥거나 그러면 되는데 날이 선선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가스가 좀 적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면 시동이 잘 안 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압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진 톱은 크랑크실에서 소스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덜한데 이 혼다 4사이클 엔진은 엔진 룸 안에서, 그러니까 크랑크실이 아니고요, 엔진 안쪽에서 받기 때문에 압축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펌프질을 못하고 시동도 못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압축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요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10번 정도 이렇게 당겨 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수치상으로 얼마냐면 60 간신히 60 나옵니다. 60이 조금 뭐 더 나오는데요. 이 상태로는 카브레타를 바꿔서 시동은 걸 수 있으나 사용을 못 하겠죠. 보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상태에서 이거는 많이 쓴 거예요. 벌써 썼기 때문에 이미 이 상태에서는 실린더와 피스통의 간격이 이제 떠가지고 압축이 거의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동이 걸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이걸 수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하 그거 같은 경우엔 80에서 85, 그래도 85나 뭐 80 이상은 무조건 나와줘야만이 여기서 그나마 쓸 수 있습니다. 뭐 더 나오면은 뭐 더 좋겠죠. 그래서 만일에 이 정도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보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스톤과 실린더를 교환해 가지고 압축을 올리셔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압축이 최고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압축 검사를 하셔야 돼요. 압축 검사를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압축이 얼마가 나오는가, 엔진 상태가 지금 어느 단계인가. 지금 이 엔진 단계라고 해야 되면은 이거는 뭐 C, D급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수리를 해야 손님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요. 또 직접 수리를 하신다고 그래도 이거는 또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왜 엔진이 힘이 없느냐, 또 시동이 자꾸 꺼진다,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압축 검사를 필히 이렇게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매뉴얼상에도 필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카브레타들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이오프램 바꾸고 이렇게 수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잠깐만요. 기름 좀 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 카브레타를 검사하는 게 필히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일에 이 압력계가 없이 카브레타를 수리한다라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 됐다 그래가지고 끼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기계적인 테스트를 필히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연료측 여기다가 이렇게 끼셔가지고요, 요걸 이제 눌러봅니다. 보통 한 7.5 정도, 5에서 14에 7.5 정도 해가지고 안 떨어지죠? 새는 데가 이렇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브레타는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또 검사해야 되느냐, 뽁뽁이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검사해야 되겠죠? 요거는 지금 이 검사한 거는 어딜 검사하는 거냐 하면 펌프실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게 펌프실. 그러니까 이 카브레터는 펌프와 탱크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펌프 부분을 갖다가 체크했더니 이상 없더라. 그러면 탱크 부분 쪽에 돼 있는 이 프라이머 펌프, 요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안 되는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거 이렇게 끼시고요. 그때는 이걸 누르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걸 누르는 겁니다. 요게 조금 되네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요 이제 지금 새질 않으니까 이렇게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프라이머 펌프도 이상이 없다. 아까는 펌프실을 검사했죠? 이제는 프라이머 펌프를 검사를 이렇게 필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기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시면요, 이것을 갖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분명히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4사이클 이 엔진 자체는 마력이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와이어로 줄 방식으로 해서 큰 풀을 자를 때는 얘가 좀 벅차게 힘이 좀 벅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힘이 벅찬 걸 자르게 되니까 열이 많이 발생되고, 또 그 중에 열이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오일 점도가 빨리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오일도 자주 교환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일을 갖다 어떠신 분들은 뭐 아예 교환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제가 한 5년을 갖다가 거의 엔진 오일을 교환을 안 하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의 마르기 직전이라 그거는 이미 시린다가 압축이 확 떨어졌겠죠. 그런 현상이 생기기 전에 이걸 오래 쓰는 방법은 기름 탱크, 휘발유 전용 탱크와 오일을 갖다가 무리하게 쓰시는 분들은 오일을 1년에 한 2번 정도 교환하세요. 뭐 오일해야 거기에 뭐 100cc
밖에 안 들어가니까 뭐 기름도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주 교환하시면 좋은데 그렇다고 또 너무 자주 교환하면 낭비가 되니까 1년에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를 이걸 자르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번 이제 좀 요게 이제 로캄 카바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게 되면 오일이 밑에서 여기다 이제 오일을 넣으시면요 요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분사를 해가지고 요게 로캄에 다 오일을 뿌려주게 됩니다. 요로 들어와가지고 일로 쫙 뿌려줘서 얘네들은 이제 순환이 되게 이렇게 하거든요. 요게 마일의 요 뚜껑 이 밑에 뚜껑에 보면 이 피스톤이 내려갈 땐 그게 열리면서 오일을 위쪽으로 올려서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분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요게 흡입 요게 이제 밸브예요. 흡입 밸브인데 이게 흡입 밸브 쪽에 거의 보면 제가 이렇게 보겠는데 이 엔진은 거의 흡입 밸브가 이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뭐 시동이 거의 못 걸리죠. 그런데 그게 자꾸 틀어지는 원인은 제가 봤을 때 와이어를 써서 그런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좀 힘이 제 생각엔 그렇게 드는데 이상하게 그것은 거의 보게 되면 이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맞춰서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럼 보여드렸는데 지금 잠깐만요. 요 캔기어를요 우선 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제껴 보시면요. 요거 지금 요 카바가 또 걸리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요 양쪽에 요게 이렇게 딱 닿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요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좀 닿아가지고 그러는데 요걸 한번 빼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요거고 저쪽에 좀 핀트가 났죠. 약간 들렸죠. 저쪽이 앞쪽이. 앞쪽이 조금 들렸습니다. 이쪽은 딱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틀어진 거예요. 이게 틀어졌는데 그 틀어진 것을 갖다가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이걸 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특수공구입니다. 이 특수공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빼서 한쪽으로 밀어내가지고 세로를 교환을 했는데 흡입 쪽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흡입 쪽만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틀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와이어라든가 또 뭐 그런 걸로 해서 강한 충격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또는 뭐 나무를 갖다 잘랐을 때 충격으로 탁 치게 되면 그때 이게 캠축에 이제 캠기어의 영향을 받고 이게 틀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하게 이렇게 쓰시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만약에 틀어졌다 하게 되면 아까처럼 요 특수 공구로 해가지고 요걸 빼셔가지고 새로 이렇게 교환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또 압이 약하거나 그러면 그 압 체크를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카브레타도 그렇고 요런 GX35를 갖다가 수리하기 위해서는 요런 공구들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압축을 검사하는 압축 검사기가 있어야 되고요. 카브레타와 이 뽁뽁이 요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압력계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커암을 갖다가 이게 틀어졌을 때 얼라이먼트 해주는 세로 또는 이게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은요, 빼시면 새 걸로 교환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흥거를 돌이키시게 되면 여기에 기아 같은 이빨이들이 있는데요, 그게 틀어져 가지고 다음번에 했을 때도 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새 거로 이렇게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 따지면 이 GX35가요, 값도 좋고 값도 싸고요, 아주 착한 가격이죠. 그 다음에 또 쓰는데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휘발유만 이렇게 넣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아주 편리하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편리한 대신에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를 하실 때 소비자들, 우리 수리하시는 분들 말고 소비자분들은 무조건 전용 휘발유통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와이어를 갖다가 조금 쓰시는 것을 지양을 하셔야 된다. 뭐 잔디를 깎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뭐 이런 쑥대라든가 뭐 이런 굵은 나무를 막 자른다든가 이랬을 때 와이어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 순간적으로 충격받는 게 엄청난 충격이 여기에 가해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틀어지거나 또 타이밍 자리가 틀어지게 되면은 시동이 안 걸리게 되고, 또한 어떤 거는 이렇게 뜯어보면요, 피스통이 긁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충격이 가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시면은 이제 예초기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요새요. 많이 쓰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좀 너무 무리하게는 사용하지 마세요. 또 설사 사용하신다 그러면 칼날 말고도 요새 칼날 뭐 일도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새 좋은 날들이 많이 있죠. 뭐 해바라기라든가 뭐 그런 날을 이렇게 쓰시면은 저속으로도 칼날이면서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데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기 뭐 엔진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리하는 내용도 여기 다 나왔습니다. 여기 그래서 플러그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이밍을 이렇게 맞추는 것도 이렇게 다 잘 나와 있고 아주 그렇습니다. 뭐 요거 또 책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미 마시간 조금 이게 이미 수명이 거의 다 된 엔진을 갖다가 카브레터 해가지고 간단히 또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시동 안 걸려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그렇기 전에 엔진 점검을 우선 하셔가지고 이 엔진이 힘이 아직도 쓸만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도 예초기 안전하게 사용하셔서 뭐 벌초라든가 풀 제초하시는데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